인터넷도 텔레비전도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도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책조차 없던 세상에서 중세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락거리가 정말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달래려 도박 게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운과 행운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도박은 거의 모든 사람의 몰락을 불러온다는 평판이 있었어요. 도박꾼들은 단지 동전 몇 개만 잃은 것이 아니라 옷, 말, 전 재산, 그리고 정말 무모한 경우에는 왕국의 절반까지도 잃었습니다. 중세의 주사위 놀이와 그보다 나중에 등장한 카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귀족을 순식간에 거지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인생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주사위를 굴릴 새도 없이 말이죠.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돈.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보다 앞선 이집트인들처럼 도박이 신성한 기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우주 전체가 본질적으로는 큰 판돈이 걸린 내기에서 나뉘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는 제비를 뽑아 바다와 하늘, 그리고 저승을 나누었는데 이는 신들조차도 때때로 운에 맡겨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인들이 가장 즐겨했던 게임 중 하나는 본질적으로 홀짝 게임의 변형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너무나 단순해서 손과 그 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물건만 있으면 됐습니다. 한 명이 손에 구슬, 견과류, 돌, 주사위 등 작은 물건을 쥐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총 개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히는 게임이었습니다. 동전 앞뒷면 맞히기와 비슷했습니다. 로마가 번성하면서 도박은 더욱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끊임없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거의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고 부와 명예는 하룻밤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주사위판은 그런 혼돈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초기 교회는 도박을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때로는 사람들이 주사위를 굴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엄격한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내기는 부적절하다기보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취미 정도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음을 틀리게 노래하거나 금식을 잇는 것과 비슷했지만 5세기에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도박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이자 동시에 정교회의 수장이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29년에 대대적인 법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도박이 오래된 관습임을 인정했지만 사람들이 밤낮으로 은, 금, 보석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공공장소와 사적인 집 모두에서 도박이 금지되었습니다. 샤르마뉴 대제, 즉 첫 번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도박이 너무 심각해져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성직자든 평신도든 직업 도박꾼이 되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누구든 파문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사위판에서 돈을 잃기로 결심했다면 샤르마뉴 대제는 교회에서의 자리도 잃게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세인들은 좋은 내기를 즐기는데 법이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금지령은 그저 무시되었습니다. 판을 짜다. 12세기와 13세기 동안 영국 전역에 여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진흙투성이 도로나 의심스러운 맥주만큼이나 흔해졌습니다. 보통 마을 권장이나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지어진 이 여관들은 빠르게 번성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호텔 역할도 하면서 소문을 듣기에 완벽한 장소였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대륙 전역에서 여관들은 상인들이 만나고 거래를 하며 도시까지 멀리 가지 않고도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맥주 한 잔을 나누며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붐비비는 거리와 도시 세금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관은 식사, 잠자리 등 비를 피할 곳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박도 여관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절박한 도박꾼이 여관 주인에게 옷을 맡기고 단 한 번만 더 던져보라고 후하게 돈을 빌려준 덕분에 결국 후회만 남긴 채 빈손으로 여관을 떠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박이 워낙 만연해서
여관 주인들은 종종 대부업자나 전당포 주인 역할도 겸했습니다. 도박꾼이 상식적으로 그만뒀어야 할 때를 훨씬 지나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소지품을 맡기고 현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여관 주인들은 수많은 남자들이 말부터 집까지 모든 것을 잃고 도박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주사위 도박이 널리 퍼져 많은 도시에서 금지됐지만 금지할수록 사람들은 더 열심히 도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여관이 여행객들로 붐볐던 것과 달리 선술집은 주로 사회에서 좀 더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술집이었습니다. 이들은 맥주 대신 와인을 마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도박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판돈도 더 커졌죠. 술 마시기와 도박은 항상 함께했습니다. 14세기 프랑스에는 카드 제작자들이 있었지만 잉글랜드에서는 15세기 중엽이 되어서야 카드놀이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4세가 자국 카드 제작업자들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산 카드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녀 모두 다양한 주사위 놀이를 즐겼습니다. 크로스 엠파일은 오늘날의 동전 앞뒤 맞추기와 비슷한 게임이었습니다. 중세의 은화에는 한쪽에는 왕의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중세시대 가장 오래된 운에 의존한 주사위 게임 중 하나는 파스티로, 더 패시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게임은 6면이 있는 주사위 3개로 진행되었으며 플레이어는 합계가 10 이상이 나오면 베팅 금액을 2배로 받을 수 있었지만 10 미만이 나오면 잃게 되었습니다. 참가 인원에 제한이 없어서 이 게임은 종종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판주가 게임을 관리하며 10 미만을 굴린 사람들의 패배금을 기쁘게 거둬들이고 10 이상을 굴린 소수의 행운아들에게는 2배로 지급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지면 주사위를 굴리는 역할은 원안에 있는 다음 희망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해저더드는 현대크랩스의 조상으로 다시 한번 원을 이루어 진행되었습니다. 한 자리는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배당률을 외치는 역할을 맡은 진행 관리인을 위해 비워두었습니다. 이 게임은 2개의 6면체 주사위를 사용하며 주사위를 굴리는 사람이 먼저 5와 9 사이에 메인 숫자를 선언했습니다. 메인이 정해지면 도박꾼은 주사위를 굴려서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아웃이라고 불리는 3번의 패배 후에는 주사위가 다음 차례의 도박꾼에게 넘어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술집이나 여관에서 맥주로 배를 채운 채로 도박을 하면 도박꾼들은 사기꾼들에게 쉽게 당하곤 했습니다. 런던시에는 13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범죄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낯선 사람을 술집으로 유인해 가짜 주사위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당들은 잡히면 종종 감옥에 갇히곤 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기사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14세기 프랑스 기사는 자신의 기사 도서에서 주사위를 탐욕 때문에 굴리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것은 무해한 오락이 아니라 젊은이의 지갑을 쉽게 텅 비게 만드는 돈을 빨아들이는 구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인들에게 도박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술에 취해 실내에서 하는 게임만이 아니었습니다. 15세기에 리얼 테니스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게임은 두 남자가 장갑을 낀 손으로 공을 치는 방식이었고 아마도 수도원 회랑에서 수도사들이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상속을 잃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1377년부터 통치한 리처드 2세 왕부터 영국의 통치자들은 반복적으로 도박을 금지했으며 대신 백성들이 궁수를 연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이나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궁술대회나 당시 인기 있던 다른 스포츠의 결과에 내기를 거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의 결과에 내기를 걸 수 있다면 그것이 화살이든 말이든 다른 무엇이든 보통 매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스포츠인 정강이 차기처럼 참가자들이 자신의 힘과 운동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의 정강이를 있는 힘껏 걷어차는 경기였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스포츠로 위장한 고통 참기 경쟁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잔인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세적이었죠. 예비 기사라면 이런 파괴적인 습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성공한 이들이 추구하는 세련된 기회를 익혀야 했습니다. 이는 곧 숙련된 마상창 시합, 매력적인 대화, 우아한 춤, 그리고 숙녀들과 아가씨들 앞에서 달콤하게 노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컨대 수련 중인 젊은 기사는 도박판에서 자신을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겨야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주사위 놀이로 돈을 거는 일은
남봉꾼이나 선술집의 불안당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프랑스 기사는 썼습니다. 이는 오락으로 하는 도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전이 오락이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아무도 자신의 말이나 유산을 걸지 않는 한 말이죠. 목숨을 건 도박. 전쟁 중에도 남자들은 도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모이면 길 위든 포위전 한가운데든 밤에 술을 마시거나 행군하는 군대를 따라다니는 성매매 여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도박을 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만한 오락거리가 없었습니다. 성지에서 십지군들이 도박을 했다는 기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는 당시 얼마나 많은 포위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포위전은 짧고 무서운 폭력의 순간이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길고 영혼이 마비되는 시간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공포와 지루함이 나란히 존재했고 도박은 완벽한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배고픔, 그리고 양쪽 중 누군가가 마침내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끝없는 시간들을 채워주는 것이었죠. 많은 프랑크 지휘관들의 관점에서 도박은 무해한 오락이 아니라 병사들의 규율을 약화시키는 짜증나는 방해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연대기 작가들에게 도박은 편리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원정이나 포위 공격이 실패했을 때 계획 미숙이나 불운, 리더십 문제를 인정하기보다 주사위 탓을 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게임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공통적으로 즐기던 몇 안 되는 사회적 오락 중 하나였지만 이러한 문화적 공통점은 십자군에 대한 서구의 인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습관들은 현지 정착민들이 현지화되어 이웃들의 느긋한 관습을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주었고 마치 주사위 놀이를 즐기는 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첫걸음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도박은 사람의 성격에 드러나는 결함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그 사람이 절제력이나 자제심이 부족하거나 최소한 신발까지 잃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상식조차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260년 그 일로 줄리안 그르니의 신홍의 영주는 곤경에 처했습니다. 한 기독교 자료에 따르면 줄리안은 몽골이 점령한 영토를 습격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는 무슬림 민간인들까지 공격하는 일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섬세한 외교는 분명히 그의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시돈을 공격하며 보복했고 학살을 일으키며 도시를 사실상 파괴했습니다. 줄리안은 그의 용기로 칭송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도박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줄리안은 용감한 기사였고 강인하며 활력이 넘쳤지만 동시에 매우 무모하고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큰 체격과 팔다리, 크고 튼튼한 배를 가졌으며 육체적 욕망에 빠져 있었고 열렬한 도박꾼이었으며 도박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중세시대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다른 모든 면에서 아무리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더라도 도박 습관은 결국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언젠가는 가장 좋지 않은 순간에 도박의 대가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번 메디벌 매드니스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기셨길 바라며 만약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중세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영상을 보고 싶으시거나 저희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트리온에 가입하셔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귀족 회원분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도 같은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모두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